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은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 일자가 11일입니다. 그 전에 아마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 지금 정경심 씨는 계속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불렀는데도 건강상 이유를 대면서 아예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은 이제 정면 승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뇌물 액수가 1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국 동생도 구속됐고 조국 부인도 구속됐고 조국의 오촌 조카도 구속됐습니다. 이제 조국만 남았습니다. 자, 조국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본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두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여부,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한 배임과 채무 면탈, 그리고 정경심 씨의 증거인멸 묵인에서부터 정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뇌물수수 여부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액수가 100억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좌파 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씨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오늘도 정경심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지금 정경심 씨는 하루 걸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조국의 동생은 다릅니다.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일단 정경심 씨는 이미 나와 있는 혐의 그리고 조사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 기소할 만큼 이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국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검찰의 인사권을 휘둘렀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 분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지금 법무부가 총력을 다해서 조국 일가의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조국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까? 물론 윤석열이라면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당초 계획은 정경심 씨의 구속 마감이 1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환한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말 정도가 적당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정경심 씨는 소환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정경심 씨는 처음에는 구속된 뒤에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조사받았지만 세 번째 소환 때부터는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치명적인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조사가 시작된 이유로는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굴러가야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당면 목표입니다. 오히려 정경심 씨가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고 하는 것들이 괘씸죄라고 할까요? 윤석열 검찰에게는 이 결기를 더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정경심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된 이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할 만한 진단서를 따로 검찰에 제출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버티는 겁니다.
과거 피해자들을 검찰에 이렇게 옳냐 하고 수사했었나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한데 정경심 씨한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윤석열 검찰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정경심 씨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 노트북도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도 법원의 방해, 법원의 기각으로 지금 잘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괴짜의 압수수색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겁니다. 청와대 근처의 ATM기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경심 씨한테 5천만 원을 보냈다. 송금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TM기가 청와대 관계자 말고는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있는 특정 은행의 ATM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정경심 씨한테 돈을 보낼 사람은 조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민정수석이 왜 몇백만 원씩 나눠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ATM기로 송금했을까요? 일반적으로 ATM기로 송금은 잘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데 이번에는 ATM기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검찰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조국 전 장관한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중 하나 명백한 것은 이겁니다. ATM기로 5천만 원을 보냈을 그 정황입니다. 자, 정경심 씨는 2018년 1월 미공개 정보를 동원해서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 인수합니다.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물증권을 동생 집에 보관했습니다. 이게 압수수색에서 들켰습니다. 실물증권은 지금 잘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자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실물증권을 왜 동생 집에 보관시켰을까요? 검찰은 동생과 정경심 씨가 함께 2억 4천만 원 정도의 부당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지금 정경심 씨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동생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정 씨가 주식을 산 날 청와대 인근 현금 인출금기 ATM에서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액수는 뭘까요?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샀다. 2억 4천만 원 가량의 주식을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혜성 매수 기회가 당시 민정수석 조국을 보고 혜택을 줬다면 이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와의 통해에서 한 전직 검사장은 2차 전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민정수석이 담당하는 사정 업무 범위에 주가 조작 등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는 경제적 이익을 함께하는 만큼 청탁 유무를 떠나서 이것은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금품수수 2억 4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직무에 연관됐다면 실제 부정한 영향력에서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뿐이겠다는 겁니다. 자, 투기자본감시센터 과거에 우병우, 최순실을 고발했던 이 단체 진보좌파 단체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그때 이 조국 부부 등등을 고발할 때 17명을 115억 원대의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15억 원입니다. 100억이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100억 전부가 뇌물 혐의에 해당할지는 검찰이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부만 해당되더라도 상당히 중벌을 면치 못합니다. 자, 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WFM의 전 대표 우모 씨는 작년 3월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에 53억 원치의 주식을 공짜로 줬습니다.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합하면 뭐 익성에 뭐 40억 원을 사들이고 뭐 등등등등 합하면 115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것 중에 몇 개만 입증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정경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냐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아마 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쯤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다면 아마 이제 윤석열 검찰은 이 뇌물죄의 수사력을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거의 물증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자녀에 대한 서울법대 공익인권보호센터의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은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서 나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미 미완성본의 이 증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구속되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 정경심의 소환 불응으로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조국 전 장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윤석열 검찰의 실력이 이제 국민 앞에 드러날 차례입니다. 진성호의 윤감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